이게 카드 같은 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데 이게 뒤편에 이게 자기 테이프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거 보면은 이런 자기 자석가루예요. 자석가루인데 이걸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데요. 전자기 이렇게 하드 디스크에서도 있고요. 하드 디스크에도 있고. 하드 디스크에서도 이렇게 헤드가 이렇게 프린터 이렇게 뭐 보면은 저기 레코드판처럼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정보를 얘가 일과 0을 읽거든요. 그래서 전기 전류 반경 뭐 어떤 N과 S극을 읽어가지고 그걸 이제 카드 자개 테이프나 마그네틱 스트라이프 자석 물질을 플라스틱 카드에 부착을 해서 정보를 기록을 하는데 이건 이제 여기서 읽어야 이렇게 이게 안에 정보를 그래서 이게 몇 번인지 어떤 정보를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신용카드나 현금카드 전철 승차권 출입증 이런데 주로 사용하는데요. 카세트 테이프와 유사하게 자기장을 이용해서 자석 물질의 배열을 N과 S 그래서 1과 0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돼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정보를 읽습니다. 진법수로 하는데요. 카드 단말기에서 이것을 읽어드려요. 그래서 막 하드 디스크 컴퓨터 하드 디스크는 이렇게 딱 그 헤드가 움직여가지고 여기서 읽어내고 그러니까 카드 단말기에서는 이렇게 넣으면은 지가 그거를 읽죠. 읽어가지고 보통 3개의 트랙으로 구성이 되어 카드 소유자의 정보 또는 계좌번호, 유효기간의 데이터를 담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외부 자기장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보가 지워지거나 복제되기가 쉬워가지고 보안에 취약한 단점이 있다. 마그네틱 방식의 보안체에서 보안성이 높은 IC 카드로 IC 카드가 이제 무엇이냐 대체되는 투설인데 IC 카드는 여기 보면은 이제 미세한 전자소자를 연결시킨 집적회로 방식으로 바뀌는 집적회로를 반도체를 이제 내장한 카드인데요. 그래서 접촉형과 이렇게 비접촉형으로 나뉩니다. 판독기에 끼워서 기억된 정보를 꺼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금속끼리 이제 직접 부딪혀 갖고 정보를 읽는다. 비접촉형 IC 카드는 그냥 상식으로만 알아보면 되니까요. IC 칩 주위에 안테나 코일을 내장하고 있으며 접촉 단자가 없다. 무선으로 이렇게 비접촉형 IC 카드는 무선으로 인식해가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전파를 카드 측의 안테나로 받아가지고 발생한 전류에서 뭐 이게 일반 카드처럼 비슷하게 해서 약간 두툼한 것 같은데 보니까 그렇게 IC 칩을 내장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판독기야 발생한 전류의 판독기와 교신합니다. 전파를 이용해서 정보 교환을 하고 있어서 접촉할 이유가 없이 가까이 가져가만 해도 이렇게 딱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통 IC 카드에 정기권 정보까지 넣을 수 있는 게 있고 그래서 IC 카드는 안전성이 낮은 자기 카드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안심하고 가져갈 수 있는 IC 카드도 빨리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전화기로 이렇게 이거 카드를 직접 가지 않아도 카드 번호를 가지 않아도 이렇게 그날 이렇게 어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가능하고 또 어떤 은행에 있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은행에 있는 이런 거 해가지고 딱 누르면 보유번호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떤 결제를 다가 요청을 했을 때 이 카드 번호하고는 틀린 고유번호가 따로 하나가 더 부여가 돼가지고 이 카드 번호가 있는데 이 카드 번호가 다른 이렇게 비결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화로 결제할 수 있는 번호를 따로 주는 거예요. 따로 줘가지고 그거를 얘기를 해주면 이제 그거는 자기네들 복사를 할 수가 없죠. 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전화로 그걸 얘기를 해주거나 문자로 보내주거나 하면 거기서 그 번호로 카드사에 뭐 또 스마트폰 앱 방식이든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결제 요청한 것이 맞느냐라고 나한테 문자로 옵니다. 그럼 내가 yes 하면 이렇게 결제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이
복제되기가 너무 쉬워서 복제도 쉽고 지 멋대로 금액을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카드를 분실할 때도 그렇고 이것을 하시면 재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자기 카드 번호도 노출시키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유 번호이기 때문에 고유 번호가 갱신돼 새롭게 변경이 되거나 원하면 그런 것도 새로 뭐 스마트폰이든 어디든 발급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하시면 그렇게 재기술이 되겠다. 이것이 오히려 더 좋다라는 거죠. 하시면 재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뭐 같은 유튜브 같은 데서도 어디서도 이렇게 아니면 미국의 은행이 한국에 지점을 개설했다 그러면 우리 계좌에다가 그래서 우리 쇼핑몰에 쓸 수 있는 계좌에서 은행에서 입금해라. 그러면 우리 계좌를 인정을 해서 전 세계 어디 가든 대신 결제해 주겠다. 우리 돈은 먼저 결제하고 계좌에 차감한다. 또는 키보드 방식으로 우리 쇼핑몰 안에서 1,000만 원 빌려줄 테니까 이것을 우리 쇼핑몰 안에서 또는 우리가 연계된 전 세계 10만 군데에서 다 쓸 수 있다. 은행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환율을 따라 입금하거나 지정된 날짜에 입금을 해줍니다. 카드 기능도 쓸 수 있고 대출 기능도 대출 기능이 자기 어떤 캐시로 자기 쇼핑몰에 캐시로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진짜 돈은 아닌데 현금처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미국 은행이 이제 한국에 이제 지점을 개설했다 그러면 우리도 어디 가든지 내가 결제를 대신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도 키보드로 찍어서 키보드로 돈 빌려줄게. 이것은 우리 캐시야. 그래서 원래는 돈 빌려서 빌려주는 거지만 캐시는 이것을 우리도 결제를 대행해 줄 수 있어. 그러면서 이걸로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100만 군데에서 결제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환율 이렇게 그날 이렇게 외국환으로 바꿀 필요 없이 그날 가서 쓰고 이것을 계좌에 한국 입금으로 한국 원화로 입금하면 됩니다. 외환거래법을 위반하지도 않고 쓸 수가 있거든요. 하시면 재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뭐 한국은행도 그렇게 할 수 있게 전 세계 어디나 우리 결제 대행해 줄게. 그 나라 가서 우리가 결제를 우리가 내주고 그래서 우리 캐시로 이걸 빌려주겠다. 이것은 우리가 빌려서 빌려줘야 되지만 우리 그냥 캐시니까 상품권이나 마찬가지다. 우리 돈으로 그래서 1,000만 원 빌려주고 거기서 갚아라. 이게 법으로 통과되지 않으면 이게 법으로 불법이라고 안 하면 그때까지는 합법이죠. 한국은행과 전 세계 은행에서 할 수 있는데요. 전 세계 모든 쇼핑몰에서 하시면 재기술이 되겠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자. 그래서 이런 사업도 괜찮다. IC 카드로 대체된다는데 그래서 지금 그래도 알아놓으면 좋거든요. 카드 자기 테이프는 카세트 테이프와 유사하게 자기장을 이용해서 자석물질의 배열을 바꿔서 N과 S극을 1과 0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거꾸로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자기만 진법수로 카드 소유자의 정보, 계좌 정보, 요기간 등의 데이터를 담는다. 이렇게 외부 자기장의 정보가 지워지나 복제되기 쉬워 보안에 취약한 단점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드디스크를 잠깐 볼까요? 하드디스크는 자성체로 이렇게 코팅된, 그러니까 이게 자석 같은 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코팅을 가석 분말을 이렇게 얇게 입힐 수도 있고요. 자성체로 코팅된 원판을 플래터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고속으로 회전시키고 헤드가 이렇게 레코드판처럼 딱 가가지고 이렇게 거기 1과 0을 읽습니다. 표면에 N과 S극을 조절하는 자기 기록 방식으로 N 쪽으로 되어 있는지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전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러면서 데이터를 0과 1로 이게 저장을 하고 N과 S극을 0과 1로 할 수도 있고 거꾸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진법수로 정보를 저장하는데 액추에이터 아미 헤드를 이렇게 딱 해서 이동을 시켜주면 데이터를 읽고 쓰고 연구자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죠. 제자리로. 그래서 이런 방식 연구자석처럼 전원이 꺼져도 정보가 계속 N과 S극이 있는 이상 이것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자철석에다가 정방향 옆방으로 전기를 걸었어요. N과 S극을 일정 전압을 이상을 걸어주면 배열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1과 0으로 한다. 그 다음에 TMR 센서라고 해가지고 있어요. 그 자기 배열이 어떻게 되는지 전류를 걸어서 유도 전류가 어느 쪽 방에 나오는지에 따라서 정보를 1과 0으로 파악한다. 이 방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류를 증폭할 때 또 뭐 어떤
PM 반도체에서도 쓸 수 있게 다른 데서 할 수 있는데 구리다 그러면 대중소로 넣어주고요.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 분석화를 넣어갖고 중폭하거나 자철석 들어가는 버전 안 들어가는 버전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자철석 연구자서 이것은 N과 S극에도 PM 반도체에서도 P 쪽에는 적게 주고 N 쪽에는 많이 주고 이런 방법으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약간 저기 텅스텐에다가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 분석화를 넣어주고 자철성 있는 버전, 없는 버전 또는 연구자석 본말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넣어주고 이것을 게이트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드레인 쪽에는 이 양을 많이 주고 소스에는 적게 주고 N-는 적게 주고 N+는 많이 주고 N+보다 드레인 쪽을 더 많이 줘서 그렇게 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을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스펫에서의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을 따라서 이게 어떤 금속이다 그러면 구리다, 대중소,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 분석화를 넣어주고 자철석과 연고자 있는 버전 없는 버전에서 전류를 교류 전기를 걸어 여기는 양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적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류를 걸어주면 교류 전기나 직류 전기를 걸어주면 전류가 생성이 됩니다. 그럼 이거 필요 없이 그냥 자철석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자철석에다가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 분석화를 넣어주고 양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적고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도 된다라는 것이죠. 연고자석 분말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석 분말, 연고자석 분말을 들어가서 금속이 이제 그때는 이제 금속이 좀 있어야 되겠죠. 구리다 그러면 대중소. 전기 전도되는 놈은 다 돼요. 알루미늄, 니켈, 리튬 다 됩니다. 그래서 인비소, 질소, 구리다 그러면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 분석화를 넣어주고 인비소 그렇게 해가지고 연고자석 분말이나 자철석 분말을 넣어서 여기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해서 전기차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전기장을 만들어서 자기장을 건드리고 연고자석이나 자철석 건드려서 전기를 생산한다. 양을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일단 전기차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고자석에다가 구리코일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1차 코일, 2차 코일 감아도 되고 그래서 전류를 부르증 걸어주면 전류의 방향을 바꿔줌으로써 전기장의 변화가 일어나서 연고자석을 건드려 전류를 생성한다. 수천 개 나가지고 하거나 이런 것을 넣어서도 할 수가 있고 자철석을 아예 넣어가지고 전기를 걸어서 인비소질, 승강탄소 분석을 넣어주고 전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도 해서 넣은 전기보다 추가로 전기가 생성된다는 거죠. 자철석만으로도. 이게 전자석에 이런 철신 구조에 있다.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 분석화를 넣어주고 자철석 있는 버전, 없는 버전. 그다음에 1차 코일, 2차 코일 가지고 구리 코일에다가도 모터 발전기에도 갈 수 있는데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 분석화를 넣어줍니다. 자철석 있는 버전, 없는 버전 할 수 있고요. 이걸로도 전기선, 통기선 만들어 반도체 회로나 카페시타나 트랜지스타를 만들어서 전류가 잘 흐르는 구조를 쓰는데요. 그래서 하시면 이제 반도체 회사에서도 삼성이든 어디든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넌 전기보다 전류가 보다 많이 생성이 돼요. 전기선으로도 할 수 있고 통신선으로도 쓸 수 있고 그래서 PM 반도체에서 원료로 반도체 회로로 들어가고 트랜지스타, 카페시타로 우리가 만듭니다.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거를 제 기술을 첨부하시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단으로 쓰시면 당연히 이렇게 제품에 넣어주면은 나중에 제 기술 사관돼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철석 그 다음에 자철석을 철신 구조로 대신 넣어주고요. 자철석으로 철심을 만들고 인비소, 질소, 다견, 흑연, 탄소, 분석가를 넣어주고 1차 코일, 2차 코일, 3차 코일, 4차 코일도 할 수 있어요. 2차 코일은 테슬라 코일이 넣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EMP 무기로도 들어가거나 전력을 생산하는 전력을 걸어주면 생산하는데 수천 개 넣어가지고 아주 미니 구조로도 해가지고 생산하거나 할 수도. 이거는 이제 전자석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전자석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전자석이 아주 이렇게 철심으로 들어갈 때도 큰 거 하나 들어갈 바야 해서 자철석 있는 버전 없는 버전 작은 거를 수없이 10개 이런 식으로도 칸막이 쳐가지고 격벽 처리해서 열을 통제하고 그걸로 자철계 전자기장의 유력을 더 세게 만들어줍니다. 사적의 세기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인덕터에서도 1차 코일, 2차 코일을 감아가지고 하면 보다도 이렇게 테슬라 코일을 넣어주면 보다도 전력을 물속에서도 누설 전류를 갖다 이렇게 빨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YTN에서 어떤 업체가 하시던데 하시지 마세요. 제 기술 썼으면 그 업체는 기술 설명 안 하셨는데 그걸 것 같아서. 그래서 인덕터의 그 철심을 자철석으로도 만들어 줄 수 있다. 아까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또 어떤 코일의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쪽으로 공급해 줄 수도 있어요. 전력 공급 구조로도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뒤에 이제 배터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1차 코일, 2차 코일, 테슬라 코일을 감아준다는 것이죠. 인덕터에다가. 그래서 하시면 전기 흡수 구조, 전기 공급 구조 둘 다를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이렇게 또 뭐 하드 디스크다 그러면 헤드의 코일의 전류를요 자기장을 발생시켜 플래터의 특정 지점 자아 방향이 N극과 S극 일정 전압 이상이면 전류 이상이면 N극과 S극으로 바뀌는데 이때 0과 1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진법수로 하는데 읽기 그래서 플래터 표면에 자성 입자들이 만드는 자기장 변화를 헤드가 유도 전류를 통해 감지하게 되더니 이렇게 레코드판처럼 딱 가가지고 읽는다는 거죠. 그 부분을 저장단이 원래 레코드판처럼 된 게 플래터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헤드가 가서 레코드판처럼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자기로 기록된 정보를 읽는다. 1과 0을 저장단위 트랙과 섹터, 트랙터는 원형 트랙으로 나누고 다시 섹터로 쪼개져 데이터가 4kb의 블록 단위로 저장된다. 고속회전, 스피드 모터가 플래터를 1번에 수천에서 10,000번 정도, 7200rpm 등 회전시켜 빠르게 데이터를 찾는다. 하드디스크도 자성을 이용한다. 강력한 자성을 근처에 두면 데이터가 지워질 수 있다. 고속도로 통과 IC카드 이 IC 카드가 이렇게 그냥 생겼는데 그래서 이렇게 IC 카드 하이패스 카드 선후불 교통 기능이 있는 신용 체크 카드도 있는데 이 안테나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직접 되지 않아도 안테나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이것도 이제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카드를 무인 정상기 카드를 정상기 카드 인식부에 태그해서 결제하는 놈이 있고 여기에서 뭐 번호판 인식으로 통용료 자동 계산도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안테나가 있는 것이 있고 이렇게 있답니다. 그래서 모바일 충전 카드도 있고 여기서 IC 카드는 안테나 있는 놈이 있고 그래서 무선으로 송수신하거나 없는 놈이 있다.